네, 글로벌스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피보나치 세팅을 한 후에 어떤 움직임에 대한 피보나치가 어떻게 되는가,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 내려간 거라는, 지금 내려온 거라는 어떤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락이라는 움직임이. 근데 지금 현재 약 61.8%까지도 지금 현재 요걸 보면 5분봉이지만 보면 사람들이 싸다고 지금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게 78%에서 이런 공략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 손절은 거의 88%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61.8%까지도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78%하는 강력한 어떤 저항을 못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18과 78.6% 자리를 많이 노려보는 편이고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런 움직임에 대한 피보나치를 우리가 무핍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움직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자, 지금 보면 요런 움직임도 있었고, 여기 보면 뭐 요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벗어나면 하나의 무브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윙이 됩니다. 스윙. 자, 30분 차트를 한번 이만큼 해서 볼까요? 이게 지난번에 직전 저점이에요. 저점에서 지금 현재 깨끗하게 좀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엘리엇 웨이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끝난 게 아닌가. 일단 왜냐하면 그 위에 저기 저항 자리가 하나 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저항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또 엘리엇 카운트상 뭐 이러고저러고 해가지고 오퍼가 끝난 것 같아서 요 스윙에 대해서 어떠한 되돌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 판단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61.8짜리 혹은 뭐 심하면 이렇게 뭐 78.6짜리까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작은 움직임에 대한 핍자리가 있을 거고, 거기서 더 이상 고점을 못 만들면, 자, 이렇게 고점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고점을 못 만든다. 못 만들면 이렇게 이제 되돌려 오는 게 돼요. 그러면 그런 때 이제 이게 하나의 스윙 핍이 되는 거예요. 스윙에 대해서, 즉 더 이상 고점을 만들지 못한 하나의 스윙에 대해서 피보나치들에서 대해서 이제 반응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자리인 23.6에서 반응이 왔어요. 38.2까지 이제 반응이 올지 아니면 요거를 뚫고 갈지. 뚫으면 이제 요게 하나의 스윙이 아니죠. 다시 스윙을 잡아야겠죠. 거듭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유로달러의 경우에는 요 전체에 대한 조정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입니다. 이건 뭐 38%가 강력한 현재 일단 저항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직접 돌파를 하거나 또는 눌렸다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이 하락에 대해서 현재 싸기 때문에 막 사들이고 있고요. 즉 요 하나의 조그만 무브에 대해서 어떤 핍이 오면 내가 사서 나는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라는 이 전체 이 스윙에 대해서 되돌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무핍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스윙 핍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흐름은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이게 지금 뭐 이렇지만 이렇게 날짜를 뭐 바꿔보시면 단지 요거예요. 유로달러 위클리를 볼까요? 위클리를 더 작게 보실까요? 무려 0.8에 올라왔어요. 0.8 유로달러가 0.8에서 우리가 뭐 주식 같은 경우 세력주 뻥튀기 하듯이 곱하기 2가 딱 되고 나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하나의 전보핍이 되겠죠. 이렇게 전보핍에 어떻게 보면 지금 50% 선에서 사람들이 야 0.8에서 1.6까지나 올라왔는데 뭐 유로존의 펀더멘탈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50%면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근데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이게 싸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유로달러 얼마든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0.8도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싸지 않다. 어떤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슈가 생긴다면 또 뭐 어떤 펀더멘털 이슈를 잘 극복을 해서 요거를 돌파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입니다. 이건 세상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유로달러, 유로존이 뭐 여러 가지로 좋아져 가지고 뭐 충분히 그 달러가 뭐 어떤 붕괴가 된다든가 뭐 그러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 전보 모핍, 스윙핍, 전보핍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큰 얘기니까 좀 작은 얘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윙은 이거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트레이더, 뭐 주로 데이 트레이딩 많이 하시니까 스윙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안 봅니다. 스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기준을 봅니다. 요 기준. 당연히 이 기준을 보고 지금 싸다고 사는 거예요. 요 기준. 예, 스윙하시는 분들은 싸. 지금 유로달러 적어도 요 레벨 60 이 떨어진 거에 61.8까지는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요 33자리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볼 수가 없죠. 너무 커. 증거금도 깐딱깐딱하고 잘못하면 마지콜하고 이러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현재 올라온 거에서 이게 만약에 다 끝났다면 나는 이 고점을 저항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저항을 이렇게 헤드앤숄더 같은 뭐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난 여기서 팔겠다. 가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38.2 정도 오면 나는 한번 거꾸로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네. 나는 38.2 정도, 61.8 정도 바겐세 해주면 나 사겠다. 많이 살게. 좀 떨어져줘. 이렇게 좀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작은 단위에서의 무핍과 이 큰 단위에서의 스윙핍,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피보나치가 굉장히 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이 왼쪽을 기준으로 한 23%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손 여기다 그어놨죠. 요거구나. 예,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비슷한 라인에 요 작은 스윙에 대해서 38% 정도 바겐셀 된 거예요. 요런 거를 복합적인 아마도 겹치는 자리잖아요. 큰 흐름의 자리와 작은 흐름의 자리가 겹치는 자리, 이걸 컨플루언스한 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영어 잘 못하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FLUANC인가요? 컨플루언스 맞는지 안 맞는지인가요? 예, 이거 아마 틀린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구글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국말로 복합적인 존, 그 다음에 영어로 그냥 말로 할 때 그냥 컨플루언스한 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의 어떤 지지 저항을 잘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많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게 스윙핍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무핍을 쓸 줄 알면 사실은 스윙핍도 쓸 줄 아는 거예요. 스윙핍을 쓸 줄 알면 당연히 무핍도 쓸 줄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짜리 예를 들면 작은 단위 한번 가볼게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엘리엇 웨이브를 할 줄 알아야만이 이게 좀 얘기가 더 쉬워져요. 자, 어찌됐든 여기에서 나는 스윙핍, 무핍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내려왔어 하고 지금 싸다 해서 올라왔는데, 아니야, 이거에 61.8% 난 비싸, 나 팔겠다.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나 전재산 몰빵한다, 매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더 작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만 스윙이 보인 거죠. 작게 보였더니 요게 조금 큰 단위 가야 되네. 15분짜리를 보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또 여기서 오는 이런 스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같이 볼 줄 아셔야 돼요.
무핍과 스윙핍을 대부분 무핍과 스윙핍을 이제 무핍인 좀 쉬운 개념 말씀드리면 대부분 엘리엇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동이 끝나야 하나의 파동이란 거는 이게 1번 파동일 수도 있고 여기 3번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3번일 수도 있고 뭐 B가 4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냥 ABC 조정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좀 전형적인 엘리엇 웨이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아이고 거꾸로 그렸나 또요. 네. 요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나 이거 싸다 50% 라인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렇게요. 쫙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요 왼쪽에 무핍은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의 스윙이 되죠. 그랬더니 끝났어. 끝나고 이게 이렇게 내려와. 그럼 여기서 여기를 잡아야 돼, 다시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았더니 또 38% 또 이만큼 올랐던 게 38% 세일 해줬어. 또 고마워. 또 샀어. 또 마지막에는 기준이 여기서 여기를 이제 잡아야 돼요. 이제 엘리엇 웨이브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기준을 잡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 그림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전에 있던 한 127%짜리라든가 161.8%는 비싸하고 여기서 이제 리젝션이 보통 나오죠. 그래서 이 왼쪽에 무브에 대한 움직임 핍자리에서 보통 매수가 들어가지고 그 매수를 이렇게 쫙 끌고 가가지고 어떤 스윙이 끝났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요 3번 자체의 어떤 이제 엘리엇 웨이브 같은 경우는 1번 파동을 건드리면 안 되죠. 보통 요 3번 자체 크기의 뭐 38%라든가 50%에서 또 사들인 세력이 생겨서 또 한 번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난다. 그럼 이게 하나의 스윙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스윙.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스윙핍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시황 설명에도 몇 번 얘기를 들었듯이 스윙 자리를 찾아야 돼. 스윙 자리를. 끝난 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끝난 거를. 왜 끝난 걸 찾아야 되냐면 빨리 끝난 걸 찾아야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뭔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진행이 되잖아요. 모든 파동은 진행형이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저는 이거를 빨리 끝났다고 보고 싶고 이게 빨리 내려오면 난 사고 싶은 거야. 나 여기 동참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싸지면 저는 이게 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스윙이 끝나기를 기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잡으려면 그래서 나중에 엘리엇 웨이브를 공부를 해서 스윙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재 지난 세션에 무핍을 말씀드렸었고요. 이런 무핍의 단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그만 스윙을 이룰 경우에 스윙핍을 말씀드렸어요. 다음 세션에 제가 이제 전보핍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